구독자 여러분, 반려식물을 죽이는 방법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반려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죽이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니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구독자님들이 너무 의아해 하실 것 같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반어법을 쓴 건데요. 다시 말해 표현하려는 원뜻과 정반대되는 글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하면 이게 뭘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시켜 구독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강PD의 애교 섞인 몸부림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이번 영상은 반려식물 죽이는 방법 배워보기라는 주제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식물이 죽게 되고 어떻게 관리하면 잘 살릴 수 있는지를 몇 회에 걸쳐 연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편으로 물로 죽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주기를 잘못하여 반려식물을 떠나보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려식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반려동물에 이어 요즘 부쩍 사용이 많아진 용어 하나로 반려식물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서 풍요로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인간은 점차로 자기중심적이고 정서적으로 고갈되어가는 삶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 본연의 감성을 찾기 위해 식물을 접하고 키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식물을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것 또는 대상의 식물을 뜻하는 신조어로 반려식물 또는 펫플랜트라고 하며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고 키우는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얻는 효과는 삶의 정서적 안정감과 녹색 갈증 해소가 반려식물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반려식물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반려식물은 죽어서 화분을 남긴다고 합니다. 꽃들이 전시된 꽃집을 지나치다가 예쁜 식물이 보이면 집으로 가져와 반려식물로 키우게 되는데 식물이 잘 자라주기는커녕 내가 키우기만 하면 죽게 되어 베란다의 한쪽 구석에 화분만 덩그러니 쌓여가는 분들은 채널 고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물로 죽이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려식물을 키울 때 물 주는 방법을 3년은 배워야 어느 정도 터득한다는 뜻으로 물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며 물을 잘못 주어 귀한 반려식물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려식물을 살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묻고 대답하는 말이 똑같은데요. 물은 어떻게 주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답은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면 잘 삽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그대로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게 대부분인데요. 반려식물을 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상 식물의 특성과 화분의 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지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처럼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식물인지와 꽃을 감상하는 식물인지 아니면 잎을 관상하는 식물인지 또는 나무로 된 목본 식물인지 풀로 된 초본 식물인지 등 식물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화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화분인지 플라스틱 화분인지를 파악하고 화분 속의 흙은 물 빠짐이 빠른지 느린지를 체크하며 장소가 햇빛이 잘 드는 곳인지 항상 음지 상태인지 통풍이 잘 되는지 되지 않는지 등 화분이 놓여지는 곳의 여건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 부족 시 식물이 주는 언어 이해하기입니다. 같은 종류의 식물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여건이 다르면 물을 요구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날 때 물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물이 부족할 때 식물이 보내는 언어는 식물의 잎이 힘이 없어지거나 가지가 늘어지거나 잎을 떨구거나
화분의 겉흙이나 속 흙의 마름 정도 등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파악한 후 물을 주는 시기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 주는 방법인데요. 물을 줄 때는 화분의 흙이 완전히 젖을 정도로 충분히 주는 게 좋으며, 화분 속의 흙이 딱딱해져 있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경우와 또는 빨리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다른 용기에 물을 채운 후 화분을 넣어 하부의 물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저면 관수법이 좋습니다. 물을 준 후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뿌리가 썩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화분 받침의 물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물 주는 시간인데요. 물을 줄 때는 대개의 경우 수돗물을 직접 주는 경우가 많은데, 수돗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소독약 사용 등으로 식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기에 물을 받아 두세 시간이 경과한 후 물을 주는 게 좋으며, 수돗물을 직접 줄 수밖에 없는 경우 봄, 가을에는 아침 일찍 또는 해질 무렵에 물을 주며, 겨울에는 오후에 물을 주면 물이 얼어 식물의 뿌리를 상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오전 중에 주는 것이 좋으며, 밤에는 가급적 물 주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데, 밤에는 차가운 물로 식물에 해를 입힐 수 있으며 햇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낮보다 물을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말라 꼭 줘야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면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 주는 요령입니다. 수돗물 등으로 물을 줄 때 센 수압으로 물을 주면 식물의 잎이 꺾이거나 화분의 흙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수압으로 주는 게 좋으며, 꽃이 핀 식물일 경우 꽃에 물이 직접 닿으면 꽃이 손상되거나 빨리 떨어질 수 있으므로 꽃에는 가급적 물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의 대처법입니다. 휴가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화분을 위탁하는 곳에 이동 보관을 하면 되지만, 비용 발생 등으로 이동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급수기를 구매하여 급수기에 물을 담아 화분에 꽂으면 물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으로 며칠 동안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햇빛이 적게 드는 음지로 화분을 옮겨두거나 수분 증발 최소화를 위해 젖은 천이나 신문지로 화분을 감싸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식물의 특성과 화분이 놓이는 장소의 기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 부족 시 식물이 주는 언해를 이해하여 물 주는 시기를 정하고, 물 주는 방법과 시간, 요령 등을 지키면서 물을 준다면 물 때문에 반려식물이 죽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반려식물 죽이는 방법 배우기라는 주제 중 1편으로 물로 죽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통풍으로 죽이는 방법, 병해충으로 죽이는 방법, 흙으로 죽이는 방법 등을 연재로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물주기는 많이 주어도 적게 주어도 안 되며 적당히 주어야 되는데, 적당히 주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반려식물이 죽어 화분만 남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